자, 오늘의 금쪽 종목들 상담 들어온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49,000원이고요. 욕심에 매수했는데 급락은 없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오늘 때마침 함께 하시는 우리 파트너분들 중에 또 바이오 하면 또 인바이오 아닙니까? 네. 인바이오. 네, 자, ABL 바이오 급락은 없겠죠?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예, 에이벨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은 스토리가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호재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단기 급등 흐름이 전개됐거든요. 급락장 무시하고 오버슈팅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약간 좀 매물소화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7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랩바드 B 그리고 그랩바드 T라는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 내혈관 장벽 투과율을 이제 높여주는 그랩바디 B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GSK양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 네.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이제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사노피의 또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경험이 있는데, 사노피가 열심히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해서 그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이제 도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벨 바이오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그랩바디 T를 통해서 차세대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 차세대 항암제 개발 성과도 이런저런 학회 활동을 통해서 네. 최신 임상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7만 원대 위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언젠가 전개될 수 있는 현 시점 바이오 기업 내 대장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 시점 바이오 내 대장주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7만 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주셨어요. 자, ABL 바이오 단기간 뭐 수직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강정 파트너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급락은 없겠죠. 이런 건 좀 묻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할 때는 잘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급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일단 차트로 조금 접근을 하는 그러한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면 항상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잖아요. 반등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그 다음 날 요 저가만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있는 그 요 날이 되면은 다음 날 요 저가가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다음 날 되면은 요 저가만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대응을 그냥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 때는 요 저가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깨지면 이제 물량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깨지면 이제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따라 올라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오늘 저가가 5만 100원이기 때문에 5만 100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한다. 근데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면 조금은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전략을 잡아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급락을 하면 대응한다. 이것만 알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사실 뭐 단기간 이 급등 나가는 종목들은 사실 대응도 참 중요하거든요. 네. 뭐 꺾이는 거 확인하고 매매해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점을 깨지 않는 한 홀딩한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바이오 안에서 ABL 바이오 최근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게 IC K 13,410원입니다. 네, ICTK 20%. 네 20%, 13,410원에 20%시고요. 그런데 얼마나 갈란지요? 그거 보고 싶어요. 얼마나 갈지 궁금하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새벽에도 미장에서도 양자 쪽이 조금 올랐는데 이쪽 보시는 거면은 막 조금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그냥 TV 보고 하기 때문에 짧은지 길은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누가 예. 좋다고 하셔서 매수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냥 TV 보고 이제 좋다 하면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망 같은 거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께는 정말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TV 보고 일단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라는 대로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이 종목은 일단 시장이 급락할 때 저점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 네. 급락할 때 시장을 이긴 종목들이 시장이 회복될 때 시장보다 압도적인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사는 결과론적으로 17,000원대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방어가 가능한 차세대 그 보안 솔루션. 보안 솔루션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자 보안 분야에서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자 암호 기술이 이제 적용된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미래 가치가 좀 나름대로 전두우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국내외적으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뭔가 재밌는 이슈가 부각되면은 동사가 좀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웬만하면은 17,000원 위로 치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ICTK 오늘은 뭐 오늘도 꽤 괜찮았고요. 네네. 최근에 시장 대비 아주 힘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아마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 네. 또 알까처럼 좀 네.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차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차트 보시면서 그냥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차트 보실 때는 항상 좀 길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요번에 이제 길게 딱 보게 되면은 요 박스권 안에 지금 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한 번은 눌렸다 갈 수는 있다. 이렇게는 그냥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한 지 초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상장했는 첫봉이 굉장히 강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첫봉의 저가 언저리가 한 2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지고 계시다가 아까 이제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쪽이 굉장히 전도 유망하다 이렇게 네네. 생각은 하지만 2만 원에서는 좀 세게 눌릴 수도 있으니까 오르면 한 2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근데 아마 2만 원대 매물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 팔고 일부는 뭐 들고 가는 쪽으로 일부 팔아놓고 저희 그때 또 전화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좋은 기업은 맞는 것 같은데 짚어주신 가격 뭐 17,000원, 2만 원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HMM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25,500원이고요. 자사주 소각 기사를 보고 목표가 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자, 매수가가 2만 원인데 목표가 4만 원 보고 네. 스스로 이거 다 결정을 하셨어요, 벌써. 네. 자, 4만 원 갈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재용 파트너님. 저는 개인적으로 4만 원대 진입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하지만 22,000원과 24,000원 사이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이제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대한민국 최대 그 컨테이너 해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단점은 컨테이너 해운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좀 사업을 좀 뭔가 이제 다각화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기업이 벌크 해운 쪽에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또 자동차 운반선을 작년에 이제 7척이나 발주했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운반 사업을 통해서 현대 글로비스처럼 뭐 수익 모델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대표급 종합 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4만 원대도 언젠가 갈 수 있겠지만 근데 올해 업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현재 진행형인 올해 업황을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목표가를 22,000원과 24,000원 사이로 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4만 원까지 봤는데 좀 아쉽게도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서는 대충 한 22,000원까지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주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해운사들도 관세 관련된 노이즈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라서 네. 우선 한 22,000원 정도에 제가 봐도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4만 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2,000원 라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제이남님의 종목이고요. 원익 IPS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26,800원이고요. 종목 상담 좀 부탁드려요. 네. 힘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뭐 원익 계열들 다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은 요즘 뭐 반도체 소부장들 다 네. 빠져 있으니까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뭐 다시
이 반도체도 오늘 좀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원익 IPS 네. 이건 한 얼마까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원익 IPS는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오. 드는 이제 나쁘지 네. 않은 기업입니다. 좋은 네. 기업인데 요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밀리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리고 있을 때 기관들이 또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의 업황 회복이 조금 보이게 된다면 가장 빠른 탄성을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단지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관세 전쟁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어야지만 주가가 반등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장기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원익 IPS 지금 한때 5만 원, 6만 원 하던 기업이었는데 네. 지금 2만 원대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파실 필요는 뭐 누가 봐도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좀 홀딩을 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네요. 네. 조금 더 임종혁 깊게. 파트너께서도 원익 IPS는 좀 좋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기업은 일단 이제 그 종합 IT 장비 기업이잖아요. 뭐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이제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때 바닥권 탈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또 고객사들이 이제 첨단 공정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때 나름대로 이제 신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은 악재 가반영, 미래 호재 미반영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1차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만약 28,000원을 돌파하면 그때 가서 기업 분석 다시 해갖고 목표 주가를 새롭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고점 라인이 27,000원대인데요. 우선 한 거기까지만 1차 목표로 좀 설정하고 보자라는 얘기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상담을 만나볼 텐데요.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9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도움 좀 부탁드려요. 라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는 참 답변 드리기가 워낙 지금 장기간 빠져 있는 상태라서 참 팔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네. 또 들고 있으라고 얘기하자니 뭐 좀 불안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자, 에코프로는 두 분이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에코프로 엄청난 낙폭 가대주인데 네.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낙폭 가대주 끝판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성기 때 30만 원 위로 치고 나갔던 경험이 있고, 현재가가 52,400원이니까 낙폭 가대주 중에 낙폭 가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경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네.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증시경원이 있는데, 골이 엄청 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행운의 V자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7만 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만 원 위로 치고 나가면은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사는 이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다양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부각될 때 선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가 제법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랑 비교해봤을 때 올해 1월, 2월, 3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 추이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에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 내에서요. 그리고 이제 상품성이 있는 보급형 전기차가 공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비상장 자회사 중에서 미래 가치가 또 언젠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동사는 뭐 V자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너무 과하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낙폭가대 V자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같은 생각인지도 궁금하고, 이런 종목 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 차트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이 이제 반등 시점이 어디니까 이때 파세요라고 하더라도 사실 팔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때 더 사세요라고 하더라도 겁이 또 나고, 그리고 단가 낮춰지는 부분도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2차전지 사업을 좀 영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중국산 2차전지 부분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완전히 막힌다라고 하더라도 수혜를 보기에는 심리적으로도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아예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으시면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한번 팔고 산에 좀 갔다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리프레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서 내가 좀 실패를 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밀리는 종목을 다음에는 내가 잡지 않고 네. 다음에는 좀 더 성공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전 종목을 아예 털어버리고 다른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살짝 우회적으로 표현은 해주셨지만 네. 에코프로보다는 딴 거 좋은 거 많은데라고 얘기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도 떨어지니까 물타기도 많이 하시고 비중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두 분의 전략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LG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5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물타기를 언제 얼만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자 매수가가 15만 원. 네. 지금 오늘 가격이 6만 8천 원. 네. 일단 반토막이하로 네.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물을 타긴 타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만 놓고 보면 네. 과연 이걸 물을 타는 게 현명할지 그 돈은 뭐 딴 걸 쏘는 게 현명할지 이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LG전자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뭐 설마 이 가격에서 팔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은 7만 원 미만 자리에서는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꽤 많이 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성장 엔진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장 비즈니스인데 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때 전장 사업의 가치가 이제 부각될 수 있고 지금 전장 사업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동사는 폭발적인 성장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캐즘이 언제 극복될 수 있을까요? 2년 정도 걸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년 정도만 지나면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없어도 전기차가 워낙 이제 그 제조 원가가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뭐 내연 기관차를 이제 준하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년 있으면은 전기차 캐즘의 캐자도 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보유한다면은 이 기업은 충분히 높은 가격대에서 이제 좋은 결과 도출시킬 수 있고 또 로봇 사업이나 EV 충전기 그 신사업의 가치도 괜찮고 또 AI 데이터 센터형 칠러 사업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액침 냉각 시장에도 침투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가전업체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얼마였죠? 15만 2천 원. 15만 원. 그래서 장기 한 2년 이상 보유한다고 가정하면은 15만 원 위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될 수 있으니까 7만 원 언더에서는 좀 단가 관리를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장기 네. 투자 관점에서는요. 네. 자, 우리 뭐 국내 상장돼 있는 여러 IT 기업들 중에 참 대표적인 우량주거든요. 이익이 막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아주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인데 네. 최근 내내 지금 뭐 몇 년 내내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다가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 관세 이슈 때문에 내려앉다 보니까 네. 좀 빠져도 너무 과하게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가격에서는 뭐 당연히 팔 필요 없고 뭐 이 종목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물을 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보긴 하는데 근데 이거 물 탈 돈 있으면 뭐 저라면 SK하이닉스 살까? 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 LG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LG전자라고 하면 제가 아직도 광고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다른 세탁기들은 전부 다 할인을 하더라도 LG전자의 세탁기는 할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제품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실제로 LG전자는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미국에 걸쳐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테네시 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미국 쪽에 많은 그 매출 부분을 일단은 지금 담고 있는 이 부분에서 관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보면 세탁기, 에어컨, TV 이쪽이 전체적으로 한 30% 걸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주가 하단 언저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등 자체에서 물을 타신다든지 하시기보다는 저는 그냥 차라리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을 일단 좀 들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주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람을 만날 때 헤어져야 되는데 나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줬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서 못 헤어지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전자는 다는 아니더라도 반등을 할 때 일부는 물량을 정리하시고
관세라든지 하는 부분을 피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좀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LG전자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상반된 의견을 네.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또 강경 파트너께서는 이해하기 쉽게 세탁기까지 얘기를 네. 막 해주시면서 별로 빨래는 안 하실 것 같이 네. 생기셨는데 세탁기 얘기를 하시면서 하긴 요즘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걸 한번 사면 한 10년씩 써버리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평가는 저평가인데 지금 관세 노이즈에 노출이 돼 있어서 적당하게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죠라는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단 우리 또 임종혁 파트너 얘기처럼 장기로 끌고 간다면 뭐 결국 지나보면 짐 가기 또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뭐 당장 올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에 저도 네. 한 표 보태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LG전자 정리하고 다른 쪽 보셔라 하셨는데 이제 또 저희가 종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종목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선정한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 한 가지씩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기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강준혁 파트너는 SAMG엔터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LG에너지솔루션 가져오셨습니다. 자, 지금 뭐 SAMG 엔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네. 신고가를 지금 막 내고 있는 그렇죠. 상태라서 자, 이게 나는 오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LG 엔솔이 좋을 것 같고 나는 힘 있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 SAMG 엔터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두 분께 얘기 하나 뭐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만만한 LG 엔솔부터 네. 뭐 설마 이 가격에서 LG 엔솔은 뭐 별로 우리 투자자분들도 부담은 없어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과연 단기간 시세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예, 뭐 현재가 기준으로 뭐 10% 전후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10%대 수익을 달성하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유망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동사는 미국보다는 유럽 노출도가 큰 기업이에요. 유럽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유럽이 지금 CO2 배출 규제를 이제 강화하고 있고 그런 정책 흐름 속에서 낙수 효과를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전기차가 제법 잘 팔리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동사가 이제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업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 시장 성장에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될 수 있고, 아마 르노양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올해 말 정도에 이제 공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 같고요. 테슬라향으로 아마 많이 납품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또 2026년도 정도 되면은 미국 현지 생산이 이제 본격화되고 2026년부터는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옅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나포가드 순환매 장세에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작은 그림에서 봐도 좋고, 전반적으로 주식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 중에 안 오른 것 중에 뭐 오를 거 없나 이런 게 사실 좀 만만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 계속 바닥을 이제 기면 좀 짜증이 나서 그렇지. 어쨌든 LG 엔솔 한번 단기간 그래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좀 자리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한편 오늘 사실 엔터주 전반이 좀 힘이 안 좋았는데 네. 얘만 힘이 아주 좋았어요. 네.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뽀로로는 가고 티니핑이 올라오는. 그렇죠.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SAMG 엔터의 가장 강력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티니핑에 대한 지적재산권 IP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라면의 티니핑을 한번 같이 협력을 한번 해봤더니 라면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그 라면 먹겠다고. 이 정도로 일단 이제 뽀로로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가고 티니핑의 시대가 온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일단 트럼프 관세하고는 완전히 무관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도 최근에 시장이 조금 불안한 가운데 수급이 조금 몰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요 실적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이제 실적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네. 여기 파란색이 적자였어요. 지금 계속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적자를 보이다가 원래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상장했던 초기 가격인 5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해드리면 요즘 그 개인 투자자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전문가 분들도 종목을 찾을 때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돌파하거나 뭐 이런 종목을 많이 찾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는 종목한테 수급이 확 몰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5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엔터주들은 관세 피난처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대비 상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관세 피해주들이 고개를 들면서 엔터주는 조금 고개를 좀 숙였거든요. 근데 요것만 오늘 네. 또 개별 이슈로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단기 유망주로 두 분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잘하면 여러분들도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단기 유망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중장기 유망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가 매수의 기회다. 중장기로 볼 종목 강준혁 파트너는 테슬라를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카카오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다 굉장히 궁금한 종목이고요. 맞아요. 동시에 또 종목명 그 글자 수가 그러네요. 세 똑같네요. 글자로. 세 개. 카카오, 테슬라. 테슬라. 자, 혹시 어느 쪽을 더 사고 싶으세요? 저는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아, 들어보고. 네. 아, 이러면 얘기를 또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카카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카카오가 테슬라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네. 세계 최고의 전기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과 내수 기업 카카오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긴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는 이제 시가총액이 나름대로 겸손합니다. 미래 호재가 현재 시총에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관세 전쟁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이고 오픈 AI랑 이제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오픈 AI의 협력 속에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연내에 이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카카오톡 어플 내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뭔가 좀 체류 시간을 좀 증가시키고 거기에 연동돼서 광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스토리도 언젠가 부각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하나를 이제 별도 앱으로 이제 출시를 함으로써 신규 매출원을 확보하는 그런 스토리도 구체화될 수 있고 뭐 다양한 AI 모델의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AI 그 핵심 기업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핵심 기업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피코마 같은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전도유망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도 돌 던질 사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도 돌을 던질 사람이 없다. 네. 아,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네요. 빠지면 돌을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여기서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오히려 또 스마트머니가 유입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동서남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카카오. 자, 일단 잘 들으셨죠? 네. 이제 테슬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 지금 카카오가 더 올라갈까, 테슬라가 더 올라갈까? 지금 중기 종목이거든요. 네. 자, 테슬라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테슬라의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앨런 머스크겠죠. 네. 이분이 지금 테슬라 주가를 너무 많이 내려놔가지고 그분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한 가지 기억을 할 부분은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하고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앨런 머스크는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 공무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임기 끝납니다. 그럼 더 이상 트럼프와 뭔가 이제 연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같은 길을 걷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적인 리스크에서 주가 빠진 부분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 자동차 안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게. 다른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해외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테슬라는 자동차 가격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경쟁 구도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하고 FSD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이제 유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 옵티머스. 혹시 나오면 사실 건가요?
살 수 있을까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는 것처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지금 어마무시한데 단지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이 부분은 일단 6월 달에 일단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 저는 분할로 뭐 한 달에 2번씩 한 6월 달까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갑자기 카카오보다 테슬라가 확 땡기긴 하는데 네. 우리 어떻습니까? 저도 조금 테슬라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그 정치적인 부분의 연관성이었는데 그게 또 6월에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성장성을 봤을 때 테슬라의 그 미래 기업, 이제 전기차로 안 보고 이제 어떤 혁신 그렇죠.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의 룸이 있지 않을까. 이게 선택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좀 말씀해 드리면 네. 올해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달러보다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거기도 또 플러스 알파의 어떤 수익률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 이 생각을 너무 좀 빨리 하셔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런 생각을 갖고 테슬라 사신 분들은 네. 지금 다 반토막 나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임종혁 파트너님께서 들어보시니까 네. 그래도 테슬라가 나은가요? 카카오가 나은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테슬라가 낫죠. 네. 근데 바로 인정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기대 수익률은 테슬라보다 카카오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를 접근하는 게 맞고 네네. 뭔가 멋지고 세계 최고의 주식을 품위 있게 사서 이제 네. 아주 나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플렉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네네. 테슬라를 열심히 보시면 되겠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번 행정부에서 너무 누른 부분이 좀 많아서 네네. 주가가 못 올랐다라고 했는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이번 행정부가 이제 6월 달이 되면 또 네.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기적으로 충분히 또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실 뭐 이 두 종목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카카오보다 테슬라가 좋은데 네. 밸류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쵸. 카카오는 PER이 이제 100배가 넘고 네. 테슬라는 100배가 네네. 넘고 카카오는 지금 한 3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는 뭐 서로 성장하는 속도 대비해 보면 더 적당한 위치고 네.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종목 다 뭐 괜찮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테슬라인 거죠? 근데 수익률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긴 하는데 너무 돈에 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테슬라 쪽으로 저는 마음을 조금 정해 보겠습니다.